기계 탓이다. 기계가 잘못이지 뭐. 지금부터 아침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사원을 외치고 하겠습니다. 모두 사원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여기며 생각을 기울인다. 믿음에 굳게 믿음에 승리하며 굳게 정선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모두 소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네요. 자, 오늘은 우리 박근홍 사장님이 오늘 SNS 가르쳐주는 날이죠. 예, 저도 아직까지 SNS에 대해서, 카카오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유튜브나 카카오나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거는 온라인은 계속해서 진화를 합니다. 진화.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곽성인 사님 말 맞다나 내가 조금 알라 하면 또 바뀌고 조금 알라 하면 바뀌고 애터미 홈페이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계속 더 좋은 방법이 나오고 더 좋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원래 없던 기능이 다시 생기는 기능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게 진짜 많아져요. 그래서 기능이 점점 더 우리가 편리하도록 바뀌는데 내가 모르는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박 선생님하고 우리 오늘 교육을 뭐 할까 하다가 사장님들 우리 블루마린 그 캠페인 나 응모했다. 한 가지 이상 응모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예, 박근호 사장은 너무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블루마린 우리가 바다를 깨끗하게 친환경 제품으로 어떻게 하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그 아이디어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애터미 전 세계인들이. 그래서 아이디어가 우리 집에는 진짜 많아서 야, 이거 올려야 될까 저거 올려야 될까. 근데 한 사람 앞에 여러 개 올릴 수는 있지만 시상은 그중에서 제일 잘 된 거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모자라서 우리 가족 다 이 사람 아이디어도 넣고 저 사람도 아이디어 넣고 이러는데 사장님들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나 아이디어 한 개 올렸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신기하다. 안 왔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박근홍 사장님 보고 사장님들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안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블루마린 캠페인을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블루마린 캠페인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응모하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아이디에 넣어줄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이거는 또 누가 아이디로 넣어줄까 이러면서 우리는 1,000만 원 벌써 몇 번 탔습니다. 둘이서. 그래서 오늘 그 블루마린 캠페인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늘 다른 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사장님들이 이걸 보고 나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응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마이크를 지금부터는 20대 신세대 박근홍 사장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마다 SNS 공부를 함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블루마린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죠. 앞에 센터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블루마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그 재활용, 플라스틱 줄이고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환경단체 뭐 활동을 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신 우리는 애터미 제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죠. 대신 소비하는데 이거는 좀 불편하다. 아니면은 이거는 요렇게 하면은 일회용품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플라스틱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하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청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또 요게 얼마나 쉬운지 알려드리고 사장님들이 아이디어 한 개씩은 다 넣어보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엄청 수상하는 팀이 많아요. 한 30팀, 33팀 정도 이제 수상을 하는데요. 34팀을 수상을 하네요. 34팀 수상하는데 1등은 1,000만 원 주고요. 애터미 제품을 100만 원어치 주고 2등은 500만 원에 애터미 제품 또 100만 원어치. 3등은 이제 30팀을 뽑는데 2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100만 원씩 줍니다. 근데 이 30팀 안에 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선착순이에요.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기 바닷가에 가서
애터미 회원들끼리 사업자들끼리 스폰서랑 가가지고 청소하는 거를 이렇게 센터에 신청해서 애터미에서 쪽지 줘가지고 우리가 그거 입고 청소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올리고 나서 그 뒤에 신청한 사람이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는 뭐 얼마를 줄 거고 뭐는 어떻게 분리할 거고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도 사장님한테 시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장님들이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올리시면 되고 한 사람이 10개, 20개, 100개 올려도 됩니다. 그 중에 대신 시상은 하나만 돼요. 1등이 될 수도 있고 3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100개 아이디어 중에 1등짜리도 있고 3등짜리도 있고 2등짜리도 있다. 그러면 아쉽게도 1등짜리만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다른 것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애터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애터미 어플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맨 앞에 자 여기 보이시죠? 맨 앞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속 움직이는데 요거를 요렇게 옆으로 넘겨주시면 내가 원하는 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블루마린 캠페인 아이디어 어워드인데요. 자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요 참가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참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블루마린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돼요.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참가하기 가운데 이렇게 버튼이 있죠. 참가하기. 여기 보시면 참가하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내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건지 아니면은 마케팅에 대한 걸 낼 건지 콘텐츠에 대한 걸 낼 건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 뭐 텀블러 해가지고 텀블러에 바코드를 인쇄를 해서 커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걸 하면은 커피숍에서 일회용품 뭐 컵이나 빨대 같은 걸 안 쓰겠다. 그럼 우리가 텀블러를 만들어서 팔자.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아니면은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화장품 공병 같은 거를 모아오면 뭐 립스틱을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뭐 그런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아이디를 낼 수도 있고 이 마케팅은 뭐냐면 우리 센터에서 뭐 블루마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바닷가 가서 청소를 하겠다. 다른 센터에서도 전국에서 바닷가 청소를 하면은 사람들이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뭐 분리수거를 좀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애터미의 블루마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될 것이다. 요런 거 올릴 수 있고요. 콘텐츠는 뭐 만화 그리거나 아니면은 영화, 단편 영화 요런 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상 저희가 하기엔 좀 어렵고요. 전문가 뭐 만화를 그리는 쪽으로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영상을 찍는데 전문가 뭐 이대웅 그 로얄 같이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요런 거 나가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케팅과 제품입니다. 요거를 센터장님이 센터장님 아이디로 올린 게 그거였어요. 일단 마케팅에 들어갔고요. 동의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으로 할게요. 이름을 적었고 접수하기 누르고 나서 여기에 국가 뭐 해가지고 한국 하면 되고요.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나서 원래는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그림도 그리고 뭐 도안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정말 유능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유능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력은 단정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만 정말 열심히 사용한 사람들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작품명 바닷가 청소하기. 그리고 기획 의도. 바닷가가 더러워서 뭐 플라스틱 같은 거를 주우면 뭐 바다 환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개요에는 애터미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300만 회원이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를 조금씩 줍게 되면은 어떤 뭐 선크림을 준다든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 효과.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바닷가가 깨끗해지면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고 접수하기 누르면 끝이에요. 아이디어 내는 게 그렇게 어렵게 해놓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형평성을 줄이기 위해서 적을 수 있는 글자도 요 500바이트로 정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500바이트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말 뭐 박사님이 온다고 해도 요 글 500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형평성에서는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 주소 애터미 주문하는 거랑 똑같죠. 주소 뭐 이메일 비밀번호 적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애터미에서 이번에 월드 석세스 수요나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뭐 원데이에서도 계속해서 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마케팅하겠다는 거죠. 애터미에서. 그리고 이 행사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작년에도 블루마린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애터미에서. 올해도 지금 2회째 블루마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장님들도 이번 올해 신앙팀도 많고 또 아이디어 내 가지고 나쁠 게 내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다 모두가 하나씩 응모를 해 주시면 혹시 당첨이 된다고 하면 100만 원치 상품이랑 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바다 오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보고 나서 그냥 그거를 여기다가 적으셔도 돼요. 마케팅에 적으셔도 되고 제품에 적으셔도 되고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쓰는데 뭐 염색약에 이 통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쓰는 건데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냐. 이거 그냥 종이로 해도 될 것 같다. 치아 큐브 같은 걸로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가 염색을 해보고 나니까 바로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아래 센터장님이 염색을 하셨는데 그거 하면서 이거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 이거 그냥 한 번밖에 안 쓰는 건데 그 사장님들처럼 이제 제품을 한번 써보고 쓰면서 이거는 다른 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요런 거 그냥 그런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게 어려우면 주변에 뭐 조금 40대, 30대, 20대, 50대까지라고 해도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사장님들한테 가 가지고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거 한번 해 봐." 하면은 애터미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 거고 또 애터미에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람이 애터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애터미에 대한 뭐 제품들이나 뭐 이런 것도 더 홍보해 가지고 제품 전달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블루마린 캠페인이란 게 사업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환경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마케팅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블루마린 캠페인은 여기까지 하고 얼마 전에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신 애터미 티켓 앱에서 할 수 있는 여기에 스트림 시즌 3 해 가지고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사장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 드릴게요.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 애터미 티켓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애터미 티켓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거를 다운 받으셔 가지고 설치돼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애터미 티켓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옵니다. 7월 달 일정. 근데 여기서
여기에 보면은 화살표가 요렇게 있어요. 화살표가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8월 달로 바뀌었죠. 위에가 8월 달로 바뀌었고 맨 위에 애터미 스트림 시즌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위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2일부터 5일까지 다양한 주제 영상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2일부터 5일까지 뭐 우리가 늘 보는 뭐 굿모닝 애터미 뭐 석세스 세미나 이런 것처럼 강의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영상이 강의가 돼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날에는 웰컴 투 애터미 뭐 이게 전 세계에 같이 통용돼 가지고 하는 건데 한글 자막을 지원을 해줍니다. 다른 나라 자막도 지원을 해주고요. 해가지고 여기서 영상 시청 시 하나의 언어로만 모든 영상을 시청해야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자,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 인증서가 뭐냐면 이 전 세계에 같이 방송을 하는 건데 사장님들은 한국어로 듣겠죠? 한국어로. 한글로 들으면 한글로 이 시청을 그러니까 4가지 시청을 다 하게 되면 인증서를 주는데요. 이 인증서가 있으면 추첨을 통해서 100분한테 선물을 해준대요. 설문조사까지 하면.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터키어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한국에서만 100분, 뭐 영어에서 100분, 중국에서 100분 이렇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한국어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요거 들으려고 하면 로그인을 우선 하셔야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 신청이라고 있어요. 신청. 요거 눌러주셔야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누르면은 이 영상이 시작을 해도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막 또한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뭐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차피 요거는 한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그리고 밑에 신청 누르면은 끝납니다. 자, 이러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확인 눌러주시면 끝! 그 파트너들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ACC, RCC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는 게 이제 습관화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가가지고 요것도 한번 들어봐라. 선물 준단다. 이렇게 해서 추첨을 통해 100분인데요. 이게 100분이 생각보다 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잘 걸립니다. 얼마 전에 석세스 세미나 저희 RCC 하는 사람 3명이서 지원을 했는데 제 파트너 2명, 그러니까 저까지 해가지고 3명 중에 2명이 걸렸어요. 3명 중에 2명이 해모임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30명 주는 거였는데 근데 2명이 저랑 제 파트너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100분 하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가지고 요거 하고 이거 4번 보면은 선물 준대. RCC 몇 번 봐야 돼요? 24번 봐야 되잖아요. 맞죠? 12번 봐야 되잖아요. 동영상. 근데 이거는 4번만 보면은 추첨을 통해서 100분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요거 사장님 파트너들한테 또 RCC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는 게 지금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천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센터장님 요청에 의해서 지극히 센터장님 요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저희가 굿모닝 애터미 같은 거를 봤을 때 이거를 보고 나면은 굿모닝 애터미를 보고 나면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야 돼요. 그쵸? 혹은 내가 이 이전에 봤던 동영상들이 너무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꺼졌어.
내가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전화가 와서 꺼지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럼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 가지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밑에 보면은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보관함. 이 보관함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었든, 제가 아까 이거를 만약에 보고 있었으면 혹은 이거를 보고 있었으면 요렇게 옆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봤는지. 아침엔 제가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뉴스 보다가 뉴스에 7분 59초짜리인데 제가 중간에 보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껐어요. 그럼 이거 누르게 되면 광고가 지나고 나면은 보던 데부터 재생이 됩니다. 애터미 영상으로 가면 제가 이성현 박사님 요 강의를 듣던 데에서 만약에 이까지 봤었다. 그리고 껐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보관함 가가지고요. 보관함에 가서 이성현 박사님 아까 보던 데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어떨 때 좋냐면 내가 아침에 뭐 굿모닝 애터미를 봤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링크가 없어지죠. 재생할 수 없는 동영상이라고 나오죠. 뭐 아니면 원데이 세미나를 봤어. 후기 적으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 적으려고 했는데 그 동영상 링크가 없어지고 뭐 설문조사하는 링크가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직전에 봤던 동영상 한참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기능 하나만 아셔도 애터미 동영상 보다가 끊기거나 혹은 세미나 보고 후기 적을 때 헤매이는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보관함 가시면 됩니다. 보관함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이때까지 봤던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SNS 강의 블루마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 스트림 시즌3 애터미 스트림 시즌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트림 시즌3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 다 지원하셔야 됩니다. 다 지원하시고 내 파트너 그리고 뭐 소비자들한테도 RCC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꼭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이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조회가 끝나고 나서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유튜브 동영상 짧게 하나 올려놓을 거니까 보고 보시고 파트너들한테 가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관함까지 오늘 이렇게 SNS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굿모닝 애터미에서 우리가 그때 시작했을 때 이게 이제 스트림 요거 신청하는 거 티켓 앱에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하고 굿모닝 애터미에서 전달했는데 나 신청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장승 사장님, 예, 이건 왜냐하면 내가 신청 안 해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근홍 사장님 말한 것처럼 100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똑같이 시청을 했지만 우리 어차피 그런 동영상들은 회사에서 정말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우리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줬는데 우리 어차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그걸 내가 신청을 이렇게 해놓고 듣는 사람과 안 해놓고 그냥 듣는 사람은 나중에 추첨해서 선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박근선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신청을 하고 복권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당첨될 때까지 아주 작은 우리 기다림이라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잘한 재미, 애터미 하면서. 그래서 앞전에 굿모닝 애터미에서 100회 기념 선물 받으신 분 있잖아요. 정말 선물 많이 왔거든요. 더팸 세트 오죠. 뭐 간장도 보내주죠. 뭐 엄청 잔뜩 왔어요. DNA 파우치도 오죠. 그래서 그걸 한번 받으면 내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굿모닝 애터미 100회 기념 내가 그냥 글을 하나 썼더니 글 몇 줄 썼더니 당첨이 됐어. 100회 축하합니다. 우리 굿모닝 애터미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당첨되신 분이 곽성현 사장님도 받았고 저도 받았고 이서연 사장님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박건웅 사장님 말한 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 조회 시간에 "이거 관심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교육해 주는 데가 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적나 봐요. 이게 몇백만 명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가 그냥 5개 센터 주는데 센터 단체 시상을 우리가 2번이나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옹호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사장님들이 그냥 티켓 앱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 신청해 가지고 사장님들 그걸 내가 왜 자꾸 하라냐면 우리 콘텐츠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사장님들이 활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한테 이걸 전달해 주고 "이것도 한번 응모해 봐라." 이러면 아까 박근호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우리 밖에 있는 소비자들이 "응모 한번 해 봐라." 하고 더 페이면 한 세트를 받았어. 해모임 한 세트를 선물 받았어. 그러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애터미는요. 안에 인스타 들어가면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면 노다지밭이 노다지밭. 뭐든지 그냥 퍼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래 아마 시상받은 것만 해도 아마 몇백만 원치 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내가 열심히 퍼줄 거니까 사장님들도 이거를 한번 내가 받아서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내 소비자들한테도 나눠주고 우리는 어차피 영업할 때 샘플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돈 들어 사가 줄라 하면은 그것도 뭐라 그러지? 내가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 이왕이면 내 소비자들도 한테도 이것도 한번 해 봐라 하고 또 아니면 내가 해 가지고 당첨돼서 자랑거리도 하나 생기잖아요. 살아가면서 작은 재미. 그래서 사장님도 꼭 한번 해 보시고요. 블루마린 캠페인에 회사에서 전 세계가 지구인 모두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이 지구를 밟고 사는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고 이 지구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데는 100년 만에 오지도 않은 그 많은 비가 와서 정말 벨기에 이런 데 다 떠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누가 잘못해서?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작게 쓰기, 그다음에 뭐 재활용품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좀 덜 나오게 하기, 인제 캠페인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지 회사는 이렇게 상품을 줘가면서 상금을 줘가면서 하겠다는데 "너거는 씨부리라 나는 안 할란다." 하고 그냥 버티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써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줄일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진짜 많아요. 저는 아이디어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것도 바꿔야 되겠고 저것도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우리는 정말 내가 관찰을 해 봤더니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사람 앞에 내 이름으로 다 올리면 시상 하나밖에 안 주니까 아들하고 둘이서 "야 이것도 상 받을 것 같다. 야 이것도 상 받을 것 같다. 이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 그래 갖고 "야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라고 요거는 누구 아이디어라고 요거는 누구 아이디어로." 아이디를 많이 빌려 가지고 지금 올려 놨거든요. "나 아이디어 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평소에 제품을 쓰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관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줄여야 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개개인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블루마린 캠페인에 하는 거를 사장님들은 일하기 바빠 가지고 나 어디 가서 접수하는지를 몰라 갖고 또 어떤 분은 "나 이거 했는지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지도 몰랐다." 하는 사람도 우리 곽 선생님 웃고 있는 거 보니까 곽 선생님일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뭐 하는 건지도 몰랐다. 그런 관심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나면 아까 그 홈페이지에 블루마린 캠페인 딱 들어가서 신청하기 눌러보고 연습으로 한번 딱 페이지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아침에 이제 세수할 때부터 머리 감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 이 플라스틱은 줄여도 되겠다.'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며칠 동안 고민을 해서 이게 마감 때까지 딱 한 건 올리기. 자 그래서 우리 센터의 모든 분들이 다 블루마린 캠페인에 다 당첨되셔 가지고 1,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준비했습니다. 여름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재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제품 공부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해야 되죠. 예. 어 가장 많이 재발하는 병 중에 하나가 담석이랍니다. 담석. 그다음에 여자들 방광염. 예. 그다음에 이게 왜 생길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더워서 우리 몸에서 삐질삐질 땀이 나오면서 만성 탈수증인 거 만성 탈수증. 그래서 우리가 만성 탈수증은 정말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도 그다음 내 몸에 '나는 염증이 정말 잘 생겨.' 이런 사람들도 물을 정말 안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물을 마셔서 좋은 물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은 나 약수라고 좋다고 계속해서 뭘 타서 먹는데 그 물이 아니라는 거죠. 약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는 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탈수증이나 내가 빈혈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물이 부족해서 혈관에서 물이 부족하고 우리 얼굴이 쭈글쭈글한 주름이 지는 것도 이게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것도 있다 하거든요. 특히 여름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제가 아침에 막 운동하고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 몸은 있잖아요. 내가 만성 탈수증에 걸려 있으면 우리 몸은 너무나 저물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자동이기 때문에 내가 배출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소변도 조금 보게 만들고 우리 몸에 그 물을 딱 잡고 최소한의 생명 유지에 물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출을 안 하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찌꺼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찌꺼기가 안 나가서 안에 독소가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여름에는 특히 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또 아무 물이나 마시면 배만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면 배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붓기만 하고 안 좋죠. 그래서 정말 미네랄이 정말 풍부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물에 대해서 따끈따끈하게 내가 설명을 하면 사장님들이 난 의사도 아닌데 그쵸? 근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의사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 누구겠습니까? 서재걸 박사가 7월 달에 요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하나 물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하나 공유해서 한번 보고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걸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마시는 법.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그 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궁금한 물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재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우리가 생각보다 물을 안 먹고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공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 고마워 하는 거를 우리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물도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마시지 않으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 먹어서 나았는지 약 먹으려고 물 먹어서 나았는지를 알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물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양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약을 먹을 때 그 물의 양에 따라서 약효 또 그 약의 흡수 속도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늙는다는 거는 몸속 물이 메말라간다. 이게 진짜 늙는다는 거에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어난 아기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왜 이쁜지 아세요? 물이 90%예요. 성인은 70%가, 또 노인이 되면 50%가 물. 이렇게 점점점 내가 갖고 있는 물의 양이 줄기 때문에 결국 노화란 몸의 물이 말라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반대로 장수의 비결은 물을 많이 보충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의 94%가 물이고요. 뇌 조직도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리고 근육도 76%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육이 없다면 물 없는 사람이에요. 물 없는 사람.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짜증나고 우울하고 쉽게 피곤하고 나른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뇌가 잘 견뎌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가 쉬운 거예요. 두 번째, 호르몬과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변비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역시 변이 굳은 거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겠죠. 탄수화물하고 물하고 미생물하고 이렇게 구성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천식도 기관지로 혈액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메마르면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호르몬 작용도 결국은 물이 부족하면 잘 작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에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 손상까지 와서 치매나 파킨슨 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부족하니까 세포 안에 있던 물을 꺼내 쓰다 보니까 세포는 메말라가고 딱딱해지고, 혈액은 수분이 부족하니까 피가 잘 안 흐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지혈증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만성 피로다, 이유 없이 아프다가 되는 거거든요. 몸이 아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미 느낄 때는 벌써 물이 부족한 게 원인이 이미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갈증을 느낄 정도 되면 진작에 물을 마셨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일단 뇌로 가거든요. 뇌는 굉장히 이기적인 장기라 본인만 딱 채우면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다른 장기는 물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것들이 뇌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갈증이 없더라도 물을 꾸준히 마셔야 되고 돈 쓸 일이 없더라도 일은 해서 돈은 벌어놔야 됩니다. 물을 월급처럼 일당처럼 그날 줘야 되는 게 바로 물이에요. 내년쯤 물을 엄청 마셔주지 뭐.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마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루에 30cc 곱하기 자기 몸무게 하면은 3, 5, 15니까 1.5리터 정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남성들은 7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2리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활동하는 거, 내 근육량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덜 필요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도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물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우리 몸으로 들어간 물은 하루에 침으로 1리터, 위액은 식사할 때마다 한 1.5리터씩, 뭐 많게는 3리터 정도도 되고요. 인슐린 만드는데도 한 2리터만큼 쓰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다른 데 쓰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곳이 또 비는 곳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세포가 또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물을 아껴 쓰게 됩니다. 소변으로도 안 버리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내 몸은 물 보유하니까 좋네가 아니라 썩은 물은 나갈 기회를 잃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노폐물을 버리는 기회를 꼭 2시간 간격이나 4시간 간격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소변 양과 소변 횟수도 결정난다는 걸 꼭 아셔야지 되겠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증이 나고 소변 색깔도 노랗다면 자는 동안에 계속 체내에 있는 수분이 부족했다는 증거예요. 보통은 이제 무색으로 나가는 게 기본적인 색깔인데 물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란색을 띈다는 거예요. 수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에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소변 하나를 봐도 건강을 예측하고 질병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우리가 쉽게 대하지 않았나. 냄새도 원래는 나지 않습니다. 냄새 나는 소변은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가 아닌가 하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도대체 어떤 소변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현대인들의 90%가 만성 탈수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당신의 몸을 마르게 만드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와 차를 좀 달고 다니는 이런 경우는 이뇨작용을 통해서 탈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나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속에 있는 카페인, 또 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뇨작용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카페인이 섭취량의 2배 이상의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 500ml 한 잔 마시면 물 1000ml 마셔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뇨작용 통해서 나쁜 걸 빠져나가게 하는 기회도 되지만 거기에 물도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그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카페인은 소변 말고도 땀이나 호흡으로 몸속 수분을 배출을 하니까 땀 빼러 가는 사우나에서 녹차와 커피를 마시는데 심지어 술도 마신다. 뭐 몸이 개운하네 그러는데 갑자기 황태가 돼서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커피 절대 끊을 수 없다면 커피를 아주 똑똑하게 마시는 법, 그건 바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첫 끼에 시작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보통 한 100cc 정도 이제 마시고서 해독 주스를 마십니다. 위나 위 점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음식 들어오나 보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습니다. 뭐 고기 몇 점이나 아니면 달걀 같은 걸 먹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마지막에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커피를 마셔도 수분을 잃지 않고 커피 맛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물 많이 마신다고 하루 종일 약재 끓인 물 달고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약용과 식용을 나눠야 되는데 음식용과 치료용, 이건 다르다는 거죠. 차는 그래도 약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의 기본 조건은 미네랄,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물이어야지 됩니다. 전해질이 없는 물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맹물이 아니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어야 되니까
대표적인 거는 보리차나 현미차를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 괜찮습니다. 탄산수 먹는 거는 많이 먹었던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설탕 없는 탄산수를 역시 차 정도의 개념으로 한두 잔 정도 먹는 건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거는 현미차나 보리차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의학박사 서재걸의 아주 궁금한 물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주 궁금한 우리 몸 알아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건강해집니다. 다음에는 더 궁금하고 더 자, 물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사우나 가서 커피 마시고 녹차 마시고, 예, 정말 맥주까지 마시는 사람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 사우나. 예, 그러면 정말 내가 황태가 돼서 나오는 거죠. 물이 쫙 빠져가지고,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와, 나 몸무게 찌렀다. 그거는 내 몸에 정말 필요한 물이 쫙 빠져가지고, 예, 내 몸에 독소만 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애트미에서는 아까 서재글 박사가 말한 것처럼, 난 늘 약재를 난 다려서 집에서 늘 뭐 대추나 끓여서 먹는다, 상황버섯 끓여서 먹는다, 나 뭐 좋은 거 끓여서 먹는다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런 물 그렇게 계속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약재를 넣은 물이에요. 자, 그래도 커피를 또 우리 오늘 조회는 이제 요즘 안 들어오시는데, 우리 정미한 씨가 정말 커피 마니아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온몸에 염증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물은 정말로 잘 안 마셔요. 그래서 만성 탈수증에다가 맨날 눈이 아롱아롱거린다 그러고, 아롱아롱이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맨날 어지럽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좀 덜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게 좋겠다 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말 안 듣는다. 왜? 자기는 커피 없으면 못 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혈관 속에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늘 내가 그 빈혈 환자처럼 내가 어지럽고, 왜냐하면 내 몸은 수분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전자동이기 때문에 내 몸은 최소한의 수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정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독소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근데 아무 물이나 아까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뭐라 그랬어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면 배만 꿀렁꿀렁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이제 싹 다 씻겨 내려와야 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은 우리 집으로 치면 수도관, 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림프관은 하수도, 우리 싱크대에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림프관인데요. 우리가 그 단열도 체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손등어 같은 데 두드리라 하거든요. 이게 보면 림프관이 이렇게 표피에 아주 가볍게 있거든요. 요거는 꾹 눌러서, 전에 얼굴 마사지 할 때도 림프관 하잖아요. 이거는 세게 하면 꽉 눌리지면 도로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만져주고 살살 문질러줘야 그 림프관이 이렇게 찌꺼기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서재걸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갈증이 많이 느꼈다가 물을 확 마시면 이 뇌에 가서 제일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정숙 스폰서님이, 내가 오늘 아침 늦잠 자서 다날드 체조를 늦게 올려줬더니 본인이 이제 이렇게 뇌파 진동, 도리도리 하는 뇌 운동을 했다 하거든요. 그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우리 해골이라잖아요. 물 안에 뇌가 둥둥 떠 있거든요. 사장님도 모르죠? 예, 저도 애기 우리 이렇게 양수 안에 떠 있는 것처럼 요 안에 뭐 이렇게 내 안에 내수막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물 안에 이게 안 다치게 이렇게 물 안에 이게 뼈 안에 물이 다 차 있고 그 안에 내가 딱 있는데, 그 안에 물이 모자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증을 느끼면 지가 빨리 물을 이렇게 제일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물 속에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뇌수막염 걸렸다 하면은 그 뇌에 차 있는 물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안에 안 좋은 물이 탁하게 되는, 안에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서 뇌수막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면 뇌 안에 이렇게 뼈 안에, 그다음에 우리 달걀 하면은 하얀 껍질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이제 흰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뇌도 안에 노른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동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흔들어주면 그 안에서 물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가 늘 이렇게 내가 맑게 된다, 뭐 이렇게 뇌파 진동에 그 공부를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막 세게 흔드는 게 아니고, 고개를 아까 여기 항상 턱을 이렇게 백회라 하거든요. 턱을 이렇게 아무 때나 흔들면 안 되고, 그러면 디스크 다치고요. 이렇게 내가 목을 딱 끌어당겨서 내 시선은 코를 바라보고,
내 눈에 씻으는 코를 박고 천천히 처음에는 고개를 이렇게 천천히 흔들다가 이렇게 나중에 점점 흔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주 맑아지고 눈이 아주 맑아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뇌파 진동이 정말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저녁에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몸에 이제 내 낮에 있던 잡다구리한 거 막 난 미워하고 짜증나고 막 화났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포함되는 중요한 물이 우리 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을 안 마셨으면 우리 몸은 전자동이라서 물을 안 내보낸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다? 독소를, 염증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돈 좀 아끼지 말고 다른 데 아끼고, 요즘은 뭐 그냥 결혼식 갈 일도 없고 뭐 어디 갈 일도 없어가지고 돈이 많이 남죠. 옛날에 많이 썼던 돈을, 그쪽에서 조금 남는 돈을 물을 내가 해양 심층수를 좀 시켜서 미네랄이 정말 풍부한 해양 심층수를 시켜서 올여름 내내 내가 정말 수박 사 먹다 생각하시고 이걸 열심히 물을 신청해서 드시면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피부도 그렇고 아기들 정말 피부도 그렇고 제가 만성 탈수증이 약간, 저도 좀 약간 물을 잘 안 마시는, 커피를 많이 마시고 말을 마시는 데 비해서, 또 내가 운동을, 아까 서지걸 박사가 뭐라 했냐면 내가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다, 근육이 많다, 이런 사람도 또 물 더 마셔야 된다죠. 그죠? 그래서 아까 자기 몸무게에 30cc, 내가 1kg에 30cc 계산하면 내가 60kg다. 368, 1.8리터가 내가 수시로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좀 가다하게 땀을 많이 냈다. 특히 또 여름에 내가 땀이 많이 난다. 그럼 물을 더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마시면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밤 사이에 정말 아까 서재걸 박사 말한 것처럼 소변이 노랗게 나오죠. 그게 이제 물 부족 현상이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서 여름에 내가 어지럼증이 생겼다. 저는 여기 오시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면요, 여름에 어지러워서 꼭 병원에 가서 링거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심청수를 열심히 마시고, 그리고 또 아까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혈압약, 그다음 무슨 약을 드시면서 약을 먹어서 나은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마셔서 어쩌면 나았을 수도 있을 거다. 의사들끼리는 그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영양제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 물이 그러니까 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사장님들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의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떤 약을 먹을 때 그 물의 양에 따라서 그 약의 효능이 달라진다는 말을 아까 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칼슘 한 개 먹는데도 물도 안 먹고 그냥 칼슘 한 개 그냥 뚝딱 먹어. 나는 물 안 먹고 더 잘 삼키거든 하고 딱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그 약의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영양제를 마실 때도 충분한 물과 함께 우리 180cc 우리 커피잔 한 잔, 종이컵 한 잔, 그 정도 물은 충분히 마셔줘야 내가 약들이 들어가서, 영양제들이 들어가서 흡수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모임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쭉쭉쭉 짜가서 마시기도 하지만 마시고 나서 반드시 저는 또 물을 마시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감기 몸살이 올 때, 우리가 목이 아프거나 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해모임을 따끈한 물에 타서 원당을 넣어서 먹었더니 진짜 더 효과가 빠른 것 같더라.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물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올여름을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이제 11시부터는 ACC, BCC 이제 세 번째 동영상 나갈 거거든요. 제가 일찍 올려드려도 딱 그게 11시가 예약이 돼서 딱 11시가 돼야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1시 돼서 딱 올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오랜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배영희 사장님, 서울 날씨 어때요? 네, 날씨 너무 좋습니다. 많이 덥죠? 네, 더워요. 요즘도 운동 계속 많이 하세요? 요즘에 그냥 1시간 걷고, 음, 또 뭐 자전거 타고 그러고 있어요. 네네. 체중이 계속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작아지신 것 같아. 네. 이제 빠진 채로 그대로 있네. 그래요. 더 아까 빼야지, 이제. 제목이 물만 잘 마셔도 다이어트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물은 식사하기 직전에 30분 안에 물을 마시면 안 되고요. 거기 또 네, 뒤에 보면 내가 2시간 안에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물을 예, 마실 때는 입가심 조금만 마시고
공복 시간에 많이 마셔야 된다는 것을. 옛날에 제가 방광염 잘 걸렸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 심청수를 계속 먹었어요. 네. 근데 방광염 같은 게 이제는 없어졌어. 네네. 전혀 아예 그전에는 진짜 자주 걸렸어요.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 맞아요. 물을 네. 잘 안 마시면 방광염 진짜 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담석이 여름에 담석 환자가 한 2배 정도 1점 몇 배 정도 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물을 잘 안 여름에 이제 탈수가 많이 되니까 농축이 돼서 담석 환자도 많이 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극단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 내가 만성 피로, 내가 어딘지 모르게 병명도 모르는데 내가 많이 아프다. 그게 전부 다 물 부족일 확률도 되게 높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맞습니다. 배영 사장님 오늘 정말 그 물에 대해서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최윤 사장님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부산에 사돈 남동생이 안과를 하시거든요. 서면 쪽인데, 500ml를 5문금을 12,800원짜리를 한 번 드시더만은, 어제 아랫기 또 뭉티로 12,800원짜리를 10뭉티를 주문을 했어요. 128,000원인데. 먹어보니까 정말로 좋더라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뭉티로 하니까 어떤 데는 와 이것도 안 먹어지나 했는데 물은 그냥 놔놔도 상관없으니까 드시보고 좋으니까 주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네, 흐뭇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맞습니다. 이거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해양심층수 한번 드셔보시면 다른 물을 못 마십니다. 우리 딸이 그 한살림인가 전에 갔을 때 뭘 다른 걸 샀더니 물을 선물 주는데 그 미네랄 물이라고 주는데 아무도 집에 왔는데 사이도 안 마시고 지도 안 마시고 아가도 줬더니 아가도 안 먹으라더래요. 아무도 안 마시더래요. 그래서 이 해양심층수 우리께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걸 딱 마셔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거 먹는 김이 너무 힘들죠, 그죠? 예. 나 이 물 마시고 나 정말 진짜 해양심층수 덕 많이 받다 하시는 분 오늘 체험 사례 한번 해보세요. 나 이 물 마시고 우리 집에 진짜 우리는 덕을 많이 봤다. 우리 장승 사장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는 손녀딸 2명이 해양 심청수 아니면은 당체 땀물을 저 엄마 아빠가 뭐 사줘도 안 먹고 요즘은 이 젊은 애들 3명도 우리 남편은 꼭 이 보리차 둥글레 차물을 먹는데 애들은요 해양 심청수 아니면은 물이 아닌 줄 알아요. 이 물밖에 먹는 김이 너무 좋고 이 물을 계속 마시니까 애들이 여름에 지치지도 않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노년에 이르는 분들도 무조건 우리 해양 심청수를 믿고 드시라고 대도 안 하는 그 마트에 물 뭐 싸다고 드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안타까워서 그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우리 애트미 해양 심청수 진짜 기적의 물입니다. 많이 드시고 여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웅천에 지금 우리 김현숙님 나와 계시는데요. 정말 해양심층수 덕택에 혈압이 정상으로 지금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병원에서 이렇게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셨는데 해양심층수를 드시고 오늘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참 우리 김현숙 사장님 해양심층수 드시고 예. 제가요, 그 해양 심층수를 지금 먹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집에서 내가 혈압계를 계속 혈압을 재고 있는데 혈압이 계속 저혈압이 될 정도로 혈압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병원 가서 상담을 했더만 일단 처음부터 바로 끊으면은 안 되니까 반으로 줄이라 그래서 반으로 줄였거든요. 줄여서 줄이고 한 달쯤 된 후에 또 며칠 전에 가서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런 식이면은 약을 일단 끊어보라 그래서 지금 끊고 한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약을 안 먹고 일주일 됐는데, 혈압이 지금 정상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혈압약을 얼마나 드셨어요? 혈압약은 제가 먹기 시작한 지는 작년 11월 달부터 먹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약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가서 이제 의사랑 상담을 했는데 아주 예후가 좋다면서 약을 끊으라 해서 그래 지금 끊고 한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해양약 끊은 지가. 네, 제가 우리 오늘 김현숙 사장님 체험 사례 너무 좋은 체험 사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물 한 박스, 작은 거 한 박스 내가 12,800원짜리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와, 네.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해양 심층수를 저렇게 꾸준히 내가 드시다 보니까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거는 체험 사례거든요. 우리 이영숙 사장님이 남편이 약간 오늘 안 들어오셨네. 중풍이 왔는데 혈압이 높아서 눈 쪽으로 중풍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많이 했지만 많이 좋아지셨는데 내가 중풍만 오는 게 아니고 약간 치매도 같이 오거든요. 기억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시는데 세상에 해양 심층수 처음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해양 심층수를 드시고 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미 중풍 온 거는 이제 그렇게 엄청 해모임이랑 다른 것도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드세요. 우리 김현숙 사장님도 일단 해양 심층수도 드시지만 진코나토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모임도 드시고. 그런데 작년 11월 달 작년부터 이제 혈압약을 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냐 했는데 진짜 요 하나가정의원에서 혈압이 자꾸 정상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끊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끊어보세요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혈압이 내려간 게 해양 심층수 덕분이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쭉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도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슬림바디 챌린지를 하셨을 때 슬림바디를 하시기 전에 이제 이미 드셔가지고 몸무게도 한 4kg 빼시고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셨는데 어쨌든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학년 연세도 있으신데 저렇게 정상적으로 혈압약을 의사가 끊어도 되겠습니다 할 만큼 좋아지셨으니까 정말 정말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내가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원래 이제 약으로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혈압약은 잘못하면. 그런데 내가 이제 약을 끊어도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물의 아마 도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특히 사장님들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LCCPCC 고맙습니다. 열심히 제가 참여하신 분들 거기에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